윤해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평가 기준은 교육감 권한이지만 전북교육청 평가 과정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나간 김승환 교육감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군산 세아베스틸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잇따르는 사고에도 공장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비싸고 이용 편수도 적은 전라선 KTX. 시민단체는 SRT와 KTX를 통합 운영해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이 문제의 열쇠를 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국회가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현안 질의에 나선 건데 예상대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소동 끝에 결국 전원 참석으로 열렸습니다.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다루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하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질문은 예상대로 김승환 교육감에 쏠렸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날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준비 없이 받은 일반고도 70점을 넘었으니 근데 사실 60점대 받은 학교도 있었고요. 근데 70점을 넘겼으니 80점이다.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되나 하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좀. 그 답정너라고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 평가는 하나 많아야 답은 정해져 있어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높은 기준점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가 1세대 자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자사고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도 시시점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면 상산고는 누가 봐도 1기 자사고로서 2기 자사고와는 수준이 다르다. 다음 달 상산고가 자사고 취소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 유은혜 장관은 일단 정부의 공약 사항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대학 경쟁을 조장하면서 명문대를 가는 그런 교육과정 자체가 왜곡되게 그렇게. 다만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문제에 대해선 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하지만 교육부의 자체 심의 과정에 변수가 존재함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부 내에서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 등의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또 엄격하게.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은 데다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회통합 전형 지표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평가 기준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회통합 전형이 교육부 장관 동의 여부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철강업체인 군산 세아베스틸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냉각탑에서 그물망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대표가 추락해 숨진 건데요. 추락사가 올해만 두 번째인 데다 몇 년째 비슷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안 냉각탑입니다. 냉각수에 빠진 근로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깊고 탁한 냉각수에서 수색 작업은 쉽지 않았고 1시간 넘게 물을 뺀 뒤에야 의식이 없는 근로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야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또 3m 정도면 이제 좀 깊잖아요. 좀 찾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죠. 의식 호흡은 없었고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 냉각탑에서 그물망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운영자 이모 씨가 5m 아래 수조로 추락한 겁니다. 작업 공간이 높고 수조는 깊어 사고 위험이 상존한 곳이지만 숨진 이 씨는 별도의 안전장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아베스틸에서 추락사가 발생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제품 검수를 하던 직원이 추락사한 지 불과 2달 만에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회사 측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피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이 사람들도 바쁘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요. 홍보실이나 봉보실의 역할이 언론 대응하고 대외 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고용노동부의 태도 역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사망사고 당시 공장 가동이 중단됐지만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이틀 만에 공장 가동을 허락한 데다 별도의 안전교육이나 근로감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망사고 이후에 다시 또 별도로 감독 나간 건 없어요.
여기에 세아베스틀의 산재 통계를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도 사측의 입장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4년 전에는 노동부로부터 산재 많은 대기업에 포함될 만큼 세아베스틀 군산공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타운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 일부가 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환경부는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3년 전부터 전주시 내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해온 삼천동 리사이클링 타운입니다. 시는 보상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해마다 6억 원을 지급해왔는데 올해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현금 지급을 멈췄습니다. 조례상 현금 지원이 불가능한 데다 보상금 배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발한 주민들은 올해 들어서만 수차례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막아서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금 지급도 협약에 의해서 현금 준다고 하니까 유치했고, 그러면 폐축법은 뭐대로 만들었고 폐축법 시행령은 뭐대로 만들었고 협의체는 뭐대로 만들었답니까? 그런데 환경부는 최근 주민들 요구대로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거나 새로 추진할 만한 사업이 없는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대 해석한 겁니다.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은 지원금이 위원장 가족 명의의 빌라 공사에 사용된 적이 있고 보상금 배분을 놓고 갈등도 첨예했던 곳이어서 전주시에게 환경부의 결정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도 필요하다면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된 답변을 줬잖아요. 더 이상 이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환경부는 지금처럼 주민지원협의체가 돈을 대신받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관련 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지원금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다 맡기면서 사실은 불법과 비리, 전횡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시민단체는 또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전주시 지원금을 불법으로 쓴 정황이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를 공식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선에는 수서 고속철, 즉 SRT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전북 도민 상당수는 선택의 여지 없이 KTX만 이용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KTX가 SRT보다 요금은 비싸고 운행 편수도 적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요?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운행을 시작한 수서고속철 SRT. KTX보다 가격이 10% 저렴한 데다 고속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효과도 있어 경부선은 물론 호남선 이용객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에 있어서의 전라선 소외는 조금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와 남원, 여수까지 이어지는 전라선은 SRT 노선에서 빠져 있습니다. 개통 당시부터 전라선 운행을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RT 개통 이후 호남과 경부선은 고속철 운행 횟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전라선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결국 전주와 남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KTX와 SRT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임기 내 불편이 해소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고속철도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좌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경기 동남부 쪽으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라북도 역시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남권이랄지 강호 축에 이제 관련된 또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별로 해서 같이 협의를 구성해가지고. 하지만 KTX와 SRT를 통합하는 철도 산업 개편 연구 용역이 국토부와 코레일 감사를 이유로 올해 초 중단돼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익산 장전마을의 역학조사 결과가 여러 면에서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조사에 중요한 시설이 철거되는데도 환경부는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주민대책위원장과 각계 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민간협의회는 2년여 동안 활동하며 암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위원들은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암 발생과 밀접한 담배, 특히 니트로사민 등 발암물질 채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나프탈린이 전체 63개에서 다 나왔어요. 전체 다. 그래서 저는 이게 3개 마을을 이번 조사에서 조사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는 싹 뺐어요. 1년여 동안의 정부 조사 기간에 발암물질 성분을 채취할 수 있는 연소시설을 업자가 철거했는데도 환경부가 묵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연초박을 퇴비 제조 목적으로 반입해서 가열 처리하는 바람에 발암물질이 발생했다는 점을 환경부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또한 비료 제조 공정서 생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의 반감기가 6주에 불과해 인체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에도 반박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나 주택, 수목 등에서는 검출됐는데도 암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습니다. 각종 발암물질이 적절하게 대기 배출 시설을 통해서 저감시를 통해서 관리되지 못하고 이거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주민들한테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이 밖에 장전마을 비료공장 가동을 가정해서 대조군으로 쓰인 다른 지역 유사 공장 사례에 대한 비교 실험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연소를 실제와 같이 재현하기가 여의치 않았다며 짜맞추기식 결과 도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유사 공장 하다 보니까 값이 낮은 거예요. 배출량 값이. 현재 공장 주변의 파의 발생량, 마을의 발생량, 도중의 발생량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노출량 부족이 생기겠죠.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법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 항공대대의 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완주 군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주 이서 주민들은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완주군과 협의 없이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주시킨 김승수 전주시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환경 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헬기 노선을 바꾼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전기차 산업 육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NK 모터스는 오늘 새만금 개발청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4년까지 1,100억여 원을 투자해 1,500여 명이 연 10만 대를 생산하는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등 다른 전기차 업체도 착공을 앞두고 있어 새만금 전기차 육성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도내 제조업의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북 수출은 폴리실리콘과 합성수지의 가격 하락과 자동차 부품, 농기계 수출 부진으로 전년 대비 1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수출은 지난 2월 마이너스 20.1%로 바닥을 찍은 뒤 감소세가 둔화됐지만 최근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송화진 도지사가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 장쑤성을 방문했습니다. 송 지사는 지난달 전북을 찾은 러우 친젠 당석의 요청에 화답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농협전북본부가 양파 가격 폭락을 겪은 농가를 위해 오는 28일 도청광장에서 양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현장 판매 가격은 10kg 3,500원, 20kg은 6,500원입니다. 정읍 씨가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혼인 신고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간 최대 100만 원씩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가 드론 입체 영상 촬영을 통해 독도의 정밀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고해상 입체 영상은 국토정보 시스템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군산대학교 황룡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군산대 황룡도서관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옛 대학본부 자리에 문을 열었으며 시민들에게도 개방돼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 보살 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선운사 지장보살 좌상은 두건과 섬세한 얼굴 등의 구체적 표현이 당시 조각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소람 좌상과 함께 지장도상 연구의 귀중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창군은 선운사 석조지장보살 좌상의 보물 승격으로 모두 26점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친형을 살해한 조현병 환자 4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익산의 자택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자고 권유하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1살 A 상병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